오늘은 꾀병도 병송 학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졸업하면 지워진다. 이것은 이제 학교폭력 가해로 그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반성하고 생활하면 졸업하고 지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무단지각 조퇴는 평생 간다. 무단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부터 이제 미인정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무단이라 하면 뭔가 불법적이다 이런 어감이 포함되어 있어서 학부모님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준 용어입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한 지각이다 이렇게 해서 미인정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 등등의 원인을 제가 35년 동안 곰곰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학생들이 결국은 마음이 아파서 이런 행동을 선택하더라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건 뭐냐면 우울을 뜻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도 직장인의 결근 사유 1위가 결국 우울이라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른도 우울해서 감기보다도 술병보다도 우울해서 더 많이 결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술을 많이 마셔서 혹은 감기 걸려서라고 얘기하지 마음이 아파서 오늘 결근합니다라는 어른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인정으로 될 경우에 여러분들의 입학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인정 지각 결과 이렇게 되면 내신에서 중학교의 경우에는 내신에서 감점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때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미인정 지각 결과 조퇴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돌봄치유 교실 카페에서 지각 괴담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깜짝 놀랄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중하게 행동을 선택해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아픈 것도 병이다. 선생님께 이유를 말씀드리자. 이거는 사실 마음이 아픈 사유는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이 부모의 불화, 가정의 불화가 원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선생님에게조차 말하기 어려운 거죠.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미인정 지각을 47회를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어머니와 통화를 하던 중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빠 집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당신의 집에서 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혼 또는 별거 상태라는 의미이지요. 그 말에 덧붙여서 어머니께서는 애가 아빠를 무척 싫어해요 라는 표현을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이가 지각을 선택하는구나. 왜 지각을 할까 하는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아빠가 미우니까 아빠에게 안갚음을 하는 거죠. 제 시간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면 아빠는 흐뭇해하겠죠. 아이는 그 반대의 행동을 택한 겁니다. 늦잠을 자서 꿈을 대면 아빠는 더 열받을 거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빠에게 안갚음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아이들의 행동 선택에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로 미인정 조퇴를 한번 사례를 들겠습니다. 고1 담임할 때인데 3월 초에
아이가 아무 이야기도 않고 호련히 이 교실을 떠나 나갔습니다. 저는 일단은 사실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애가 학교에서 없어졌는데 안전 차원에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떤 사연인지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께서는 그날은 그냥 넘어가시고 그 다음날 애가 또 학교를 안 나오려고 학교를 못 가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이 아빠와 2월 달에 이혼을 했다고 하시더군요. 아이가 그 아빠 일로 인해서 아빠에게 무척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고요. 아, 얘도 역시 마음의 병이 있었구나.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이 아이는 제가 최대한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정서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양평에 있는 오일장도 데려가 보고, 결국은 이 아이가 미인정 결과, 조퇴 혹은 결석을 택했지만, 알고 보니 이거는 무단이 아닌 거죠. 마음의 병인 거죠. 또, 무단 결과의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한 두 녀석이 3교시에 교실 밖을 나가서 5교시쯤에 들어왔답니다. 물어보니 결국 PC방에 가서 게임하다 담배도 피고 이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는 이혼 가정의 아이였고요. 한 아이는 양부모 가족 아이인데 제가 그 녀석은 좀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이래야 저는 밥묵자 상담입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반찬 여러 가지인 백반집에 가서 밥을 사줍니다. 밥을 2번인가 사줬죠. 그런 행위가 반복되어서. 그런데 두 번째 밥묵자 상담을 하고 나서 애와 바로 학교 뒷산에 점심시간을 껴서 산책을 하였습니다. 그때 아이가 속마음을 터놓습니다. 선생님, 저는 사실 꿈이 없어요. 응? 꿈이 없다니? 왜 그럴까? 그랬더니 제가 사실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부가 있는 초등학교에 전학시켜 달라고 했어요. 제가 축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께서 야, 네가 뜀박질도 못하는데 무슨 축구 선수냐? 네가 FC 서울 선수 되려면 서울대도 가겠다 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꿈을 아빠가 그렇게 짓밟으신 거죠. 그 이야기까지만 들어도 저는 전후 상황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침에 늦게 오면 학교에서 전화 와서 아빠가 열받게 되겠죠. 또 공부 잘하면 아빠가 기뻐하겠죠. 그러니까 공부 안 합니다. 땡땡이 치죠. 또 학교에서 전화 오죠. 그러니까 아빠를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히는 수단으로 지각, 결과, 조퇴, 결석을 한 것이죠. 이처럼 35년을 되돌아보면 결국은 마음의 병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도 꾀병도 병입니다. 아이 지각, 조퇴, 결과 인정해 주세요. 마음의 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제가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을 열고 마음이 아플 때 그 솔직한 아픔을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래서 미인정으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해보세요.